그럼 이번에는 중국 소식인데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로 코로나의 이제 빗장을 풀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리오프닝을 선언한 중국에서 지금 갑자기 수도 베이징 의료 체계가 마비 상태에 이른 게 아니냐는 이런 의문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베이징 당국에서 코로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제발 응급의료센터에 오지도 말고 아예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너무 또 성급하게 제로 코로나 버리고 리오프닝 했다가 지금 확진자가 터져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하여튼 뭐든지 갑자기 하면 이게 탈이 난다고. 남녀 사이에도 진짜 한 6개월 철벽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하구가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그 뒤로 야놀자 포인트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지금 사우디랑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사우디산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데 합의를 봤어요. 이거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국 위상 그 페트로달러에 완전히 똥칠을 해버린 사건인데 사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올해 이제 수시로 봉쇄했다 풀었다 이것도 결국 미중 패권 전략에서 중국의 어떤 공작에 가까운 그런 전략 아니겠어요? 특히 작년 하반기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요? 아 이거 일시적입니다. 트랜지토리 자신 있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그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야. 그걸 꺾어버리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양측이 이 정도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을 중국이 하루아침에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소년이 되기 직전에 이제 제롬 파월이 본인이 더 나서가지고 지금 공격적으로 긴축하고 인플레이션 때려잡으면서 본인의 발언권이 약해지는 거는 결국 미국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목숨 걸고 사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또 뭐 프리메이슨 가문이 시켰다 어쩌고 막 그런 음모론 나오면서 어쨌든 달러 사수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강원도 측에서 레고랜드 관련 부채를 목요일자로 전부 상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선 회사채 연쇄 디폴트 공포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근데 레고랜드 이거는 좀 그런 게 그럼 처음부터 신중하게 입장 표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정말 벼랑 끝 전술로 밀어붙이면서 야 니네가 아무리 채권단이어도 무리한 그 채무 상환 요구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갑을 건 게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든가. 근데 결론은 뭐라 그래야 되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느낌? 또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어떤 신용 시스템에 모럴 해저드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데 이게 좋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하여튼 그런데 내년 건설업계 전망이 지금 거의 안개 속 표현도 부족하고 그냥 그 갯벌 시궁창 속 그 정도 되나 봐. 이제 지금 이제 12월 한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 뭐 내놓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100위 내에 건설사 10곳 중에 9곳이 내년 사업 계획을 지금 마련도 못하고 있대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금 확보에다가 미분양 해소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지. 미분양이 해소되고 분양이 돼야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몰입해 있는데 한 대형 건설사가 최근에 수도권에다가 완공한 오피스텔이 분양률 30%가 안 됐대. 지금 난리래요. 또 다수의 건설사들은 최근에 희망퇴직이나 비상경역 도입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근데 희망퇴직을 받으려면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냐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핵심은 내년 금리 동향 이런 불확실성. 연준도 당장 내년 금리 7%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신규 수주 물량하고 분양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역시 발빠른 김앤장. 이 김앤장에서 최근에 100명 규모의 TF팀을 꾸렸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발 경제위기 대응 전담팀이래요. 이르면 내년에 바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년 건설사발 파산 도미노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그 기업들 구조조정, 인수합병 이런 거 알선하고 이런 걸로 내년 장사 좀 재미 보려고 그 준비에 돌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늘 얘기하기를 자기는 수주 산업은 무조건 피한다 그러잖아. 수주 하면은 또 앞에 얘기한 건설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조선, 방산, 발전, 이거 다 수주가 있어야 돌아가는 산업 구조잖아요. 대우조선해양 보세요. 어디 뭐 수주 실적이 떨어져가지고 재무가 그 모양이 됐어요? 아니, 수주를 해도 도대체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또 몇 번에 나눠서 얼마씩 그 실적이 잡힐지, 이런 게 다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이런 수주 산업은 거의 없어요. 뭐 다만 이례적으로 이번에 대만 TSMC 대규모 편입을 했는데, 그래도 반도체 정도는 뭐 영업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고. 하여튼 버핏은 뭐 코카콜라, 애플, 맥도날드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독과점 기업을 좋아한다. 근데 수주 산업은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또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바로 내일은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정은 미국에서 연준 12월 FOMC가 이틀 일정으로 개막을 하는데, 바로 이 개막 행사로다가 미국의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지난 11월에 파산 신청을 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내일 미국 하원 의회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그 다음 글로벌 일정 또 하나는 내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증시의 재건 관련주들 있죠. 다음 내일 우리 정부 일정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공공 외교 포럼, 이걸 개최하는데, 요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한류 콘텐츠 이쪽 섹터가 상당한 그 위세를 뽐내고 있죠. 이거 지난 11월 달에 미리 얘기했잖아. 중국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그것까지 소개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불법으로 우리 한류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하던 기업 오너에 대해서 거의 실형과 다름없는 집행유예 판결을 중국 법원이 때렸는데,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얘기하기를 아무리 금지된 콘텐츠라고 해도 이렇게 도둑질해서 몰래 갖다 틀고 니네가 돈 챙기고 이러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 훈계까지 했다고. 이게 바로 어떤 중국 한한령 완화 내지는 한류 재개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고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하여튼 오늘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진짜 이렇게 시총 한 2조 넘는 이런 덩치 큰 종목들이 정말로 가볍게 한 7%씩 막 날아오르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진짜 뭔가 큰 물이 들어올 때가 됐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번, 이제 본격적으로 큰 자금들, 큰 손들이 다시 들어오는구나. 이제 여기서 가는 말에 올라타자.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내 눈에 띄었을 때, 내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떨줍 올팔 타이밍 중에서 올팔 국면이다. 지금 일단 떨줍을 못했으니까 올팔도 불가능하고, 대신에 다음 떨줍 찬스를 노리자. 이게 2번. 뭐 선택은 자유인데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 CJ ENM 외국인 수급이 뭐 이 자금 출처가 중국이든 홍콩이든 뭐 공안이든 공산당이든 시진핑이든, 아니면 중국 들어갔다가 탈출해가지고 잠시 홍콩 들렀다가 다시 거기서 간 좀 보다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방황하는 헤지펀드 자금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올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올 확률은 1차로 달러 가치 환율 보고, 그 다음 2차로 이 한류 콘텐츠 여기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떻게 연장이 되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왜 이제 동네 식당에 가면은 어떤 이제 안전제일 이 모자 쓰고 옷에 막 흑투성인 아저씨가 어느 날 막 이제 뒷짐지고 이제 쑥 들어와가지고 식당에서 여기 뭐 맛있어요? 모자래요? 그러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둘러본다. 그럼 이제 요 식당 사장님들 중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이 아저씨의 옷차림과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대번에 알아차리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 허름한 아저씨가 바로 현장 소장님이야. 근처에 어디 그 공사 현장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지정 식당으로 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인부 아저씨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막 200~300명씩 막 잡아 돌리고, 그러면 그 식당 대박 나는 거야. 하여간 한밭집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된다고요? 그 한 끼에 6,000원씩 받아가지고, 또 아저씨들 또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한밭집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그 경찰청에서 한밭집 비리 있었잖아요. 한바비리.
그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아이, 무슨 경찰이 쪼잔하게 그 한밭집 얼마 번다고 그거를 몰아주고 그걸 비리를 하냐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저보고, 어이구 한심한 놈, 네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고. 자, 얘기하다 보니까 CJ ENM에서 한밭집까지 갔는데 아, 그래서 결국 이 한류 콘텐츠 관련주들 연말 산타릴리를 좌우할 거냐, 뭐 이거 보자. 자,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범부처 수출 현장 지원단 출범식 이걸 열고 수출 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역량 집중을 당부한다고. 수출 기업 현장 애로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물류겠죠. 다음, 내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 중심의 효율적 기구로 전면 개편 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저는 이거 증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그 테마주로 주목받았던 스마트 공장, AI 로봇 관련주 이쪽이 저는 수혜라고 봐요. 다음 내일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안정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름도 더럽게 긴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수산물 관련주들, 특히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그때 우리 증시에서 수혜주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동물용 진단 검사 키트 제조사 바이오노트가 공모총약 들어가고요. 또 하이브 소속의 BTS 그 멤버 중 한 명인 진, 이 양반이 내일 군입대 날이라고 해요. 뭐 군대 갈 나이니까 저보다 동생이겠지만 그래도 나보다 잘 나가니까 양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